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과학자들이 달 토양에서 물을 추출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달 연구 기지 건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산하 닝보재료기술공학연구소 등 연구팀은 2020년 중국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지구로 가져온 달 암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물 추출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달 토양 광물이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에 노출된 결과 대량의 수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한 연구팀은 고해상도 전자현미경 등 기술을 이용해 달 토양을 연구한 결과 달 토양 1g이 약 51에서 76mg의 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연구 결과는 달 토양 1톤이 50리터가 넘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10명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 과학계가 이러한 것을 발견했다고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싸해 보이긴 해도 과연 중국에서 진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 달 탐사 임무에서 추가적인 타당성 검사가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또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군지비성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한대 전자정보학과 이젠신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하게 설계된 반사면적을 지닌 DJI 팬텀4 프로 드론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필리핀 상공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방출한 전자파를 이용해 이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는 불규칙한 형태로 설계돼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전자파를 반사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진들은 지상 기반 레이더를 통해 지구 궤도를 도는 스타링크 군지비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했고 이를 통해 레이더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된 드론을 바로 탐지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방법이 항공기가 어떤 모양, 크기 또는 소재로 제작됐는지와 상관없이 스텔스 항공기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연구 결과가 미국의 우려스러운 소식이라며 스타링크 위성을 사용해 작고 은밀한 표적들을 탐지한다면 중국이 앞으로 모든 전장에서 잠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실제로 크기도 크고 높은 고도에서 운행하는 스텔스 항공기와 같은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타국의 위성으로 타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가졌다면 왜 그렇게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J-20은 다른 나라 레이더에 감지되는 것인지 자국의 전투기 수준부터 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발표들이 신뢰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 과학자들이 터무니없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해놓고 흐지부지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이제 연구비를 펑펑 쓰던 과학계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와 재정난이 가중되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에 대해 기강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스타 과학자를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하는 등 과학계 연구자들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7월 중국 과학기술부가 국가보조 연구 프로그램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과학자 6명을 적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5월 유전자 변형 돼지간을 가남 환자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세계적 이목을 끈 안우이 의과대 순 베이청 원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순 교수는 간담체 분야 전문의이자 중국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로 주목받은 인물인데요. 일찍이 중국 교육부 선정 양쯔강학자 특별 초빙 교수가 됐고 2012년에는 국가자연과학기금에 걸출한 청년기금 대상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중국 과학기술부는 순 교수가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동부 장수성 난징대학 부속병원 부원장으로 있던 2021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심사자들에게 로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순 교수에게 향후 7년간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금지하고 순 교수로부터 청탁받았거나 그의 비위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자 5명에 대해서도 5년의 금지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또 국가기금 연구제안서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표절한 사례 등 4건도 함께 적발해 연구자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과학계에까지 칼바람이 부느냐?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군부를 대상으로 했던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의 칼을 연구 프로젝트에 돈을 많이 쓰는 과학계에도 들이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경제가 안 좋으니 앞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쓸 정부 재정을 예전처럼 그렇게 펑펑 쓰지도 말고 엄한데 쓰지도 말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라고 경고를 준 것입니다.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기초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연구 부정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과학자 옥죄기를 할 것이란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역시나 서서히 그 말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랴오이안 중국 전자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중국 당국이 과학계까지 옥죄기에 나선 것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절박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약 128조 원의 현금을 쏟아부었지만 몇몇 국가적 챔피언 기업을 탄생시켰을 뿐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반도체 및 제조장비 제한으로 타격을 당하고 있고 중국 업계는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연구비 원천이었던 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반부패 사정 핵심 대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만 시안교통대학 등 연구기관 3곳의 담합 등을 문제 삼아 조달 참여를 3년간 금지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 목표를 작년보다 10% 늘린 3,708억 위안 약 68조 8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얼핏 보면 작년 2%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지만 올해 상반기 중국 재정 수입이 2.8% 줄고 과학기술 분야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20, 30, 50년짜리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 중 일부를 과학기술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발표했던 많은 신기술 개발 보도가 사실이고 그런 대단한 기술력이 있다면 불타지 않는 전기차부터 만들어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데도 속수무책인 걸 보면 중국의 기술력을 다 믿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9월 9일 산둥성 진안시 한 건물 앞에 주차한 전기자동차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디에선가 중국산 배터리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화재 발생률은 1만 대당 0.96대입니다. 중국 전체 전기차가 2,500만 대인 걸 감안하면 무려 2,400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배터리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열폭주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도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만든 중국 업체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 배터리를 제조한 중국 기업 파라시스는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 매체들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은 배터리와 차량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게 다였습니다. 자기들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벤츠 측에 사고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2009년 설립해 2차 전지를 생산해온 파라시스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 세계 12자리에 오른 대형 업체인데요. 2018년부턴 벤츠그룹과 계약해 170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를 공급해왔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중국산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제조사의 첫 번째 입장이 나왔지만 예상대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벤츠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는데 그쳤습니다. 달에서 물을 추출하고 인공위성으로 스텔스를 탐지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 뒤떨어져 레이더에 적발되고 자신들이 만든 배터리는 폭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